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교육 보자기 이보경입니다. 오늘은 또 특별한 책을 하나 소개하고 싶어서 이렇게 녹음을 합니다. 책 제목은 아빠를 만나다, 지은이 이광수, 옮기니는 막내딸 이보경입니다. 네, 접니다. 네, 성교육하는 사람이 웬 아빠 얘기를 하나 궁금해 하실 것도 같은데요. 네, 이유가 있어요. 제가 책에도 썼는데 한번 같이 읽으면서 나누는 시간 가질게요. 아빠를 만난다는 것. 아빠를 만난다는 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나와 다른 절반의 세계를 이해하는 일이었다. 남자라는 존재, 아빠를 몰랐을 때와 아빠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하게 된 지금의 세상은 전혀 달라져 있었다. 엄마에게는 남편으로서의 아빠, 아빠는 엄마에게 답답한 존재이자 속상하고 야속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살아오며 겪었던 사연들을 나는 같은 여자로서 엄마와 함께 공감하고 가슴 아파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제 나는 엄마, 아빠 모두를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아빠를 더 깊게 이해하고 싶어졌다. 결혼을 하고 남편을 만나니 정말 이해할 수 없고 답답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정말 착하고 좋은 사람임이 분명했지만 감정적으로 전혀 공감할 수 없을 때나 내겐 너무도 당연하고 상식적인 일들이 그에겐 아닌 것으로 받아들여질 때마다 나는 답답함에 속이 터지고 또 터졌다. 그리고 그런 모습 속에서 아빠를 대하며 힘들어했을 엄마의 속사정이 내 안에서도 발견되기도 했다. 그리고 그 반대의 모습 속에서 아빠가 얼핏 스치기도 한다. 그게 남자와 여자의 근본적인 차이에서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한다면 무작정 부정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받아들이며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아빠도 남자니까 그런 접근법이 통할 것이다. 그리고 내 옆에 있는 남자 또한 마찬가지다. 나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내가 아빠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남편과 사는 걸 진작에 포기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아빠에게 고마움을 느낀다. 내 가정을 지키는데 정말 커다란 역할을 하신 셈이니까 말이다. 네, 이렇게 썼는데요. 진짜 그래요. 남자로서 이해하는 것과 같은 남자이지만 아빠를 내가 바라보는 시각은 너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아이들에게도 이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아빠예요. 그래서 더 많이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진심으로 가까워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려워요. 아직도 어려워요, 저한테는. 어쨌든 그런 고민 속에서 네, 이 책도 쓰게 되었고요. 아빠를 더 깊게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답니다. 책 중에 내용 중에 나누고 싶은 거 읽어드릴게요. 프롤로그입니다. 아빠를 엄마처럼 가깝게 느끼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적어도 내 또래 내 주변에서는 거의 본 적이 없다. 나도 그렇게 여느 아이들처럼 아빠와는 꽤나 먼 거리를 떨어져 살아온 것 같다. 나뿐만 아니라 오빠와 언니도 마찬가지다. 마치 건너편 플랫폼 위에 아빠를 무심히 바라보며 지나치는 것처럼 친숙하게 다가가지 못하며 살아왔던 것 같다. 그런 기분이 든다. 서로를 향하는 눈길을 똑바로 쳐다볼 기회도, 아니, 고개를 돌려 마주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다. 그게 자연스러운 일이었던 것 같다. 어린 시절 아빠는 꽤나 자주 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평소 성격이 그런 건지 아니면 아빠 자신도 모르게 조금씩 터져나오는 한숨이었는지 아직도 잘 모르겠다. 아마도 후자일 것이다. 엄마 아빠는 내가 5살 때부터 장사를 하셨고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항상 가게에 매여 계셨다. 두 분이 쉬는 날은 그저 설날 하루, 추석 하루뿐. 그렇게 20년이 넘도록 1년 363일. 그러니 묵은 한숨이 터져 나오는 걸 어느 누가 막을 도리가 있었을까? 나에게는 식당에서 일하시는 엄마 아빠의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럽다. 일상의 피로를 힘겹게 버텨온 시간이 이제는 내게로 넘어와 작은 흔적으로 남아있는 듯하다. 초등학생 때부터 나는 식당 일을 도와야 했다. 어른이 될 때까지도 가게가 바쁠 때면 나를 부르는 인터폰 소리에 심장이 두근거렸다. 손님 앞에서 실수를 하거나 상을 엎지르지는 않을지 항상 노심초사하며
때론 진상들이 엄마 아빠에게 퍼붓는 욕설을 들으며 울먹거리기도 하고 또 고단함을 이기지 못해 앉은 채로 벽에 기대 잠든 두 분의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먹먹해지기도 했다. 직장을 다니는 부모님이었다면 목격할 수 없을 그 수많은 모습들. 나는 그들의 시간 곁에서 그저 바라보고만 있었다. 어려서부터 내가 그렇게 스스로 조금씩 거리를 벌려왔는지도 모른다. 나에게는 오빠와 언니가 한 명씩 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가끔 주고받는 이야기 속에 내가 알던 엄마, 아빠, 그분들과 또 다른 두 분의 모습이 떠오른다. 그렇게 기억의 조각들을 짜맞추다 보면 도대체 내가 엄마, 아빠를 얼마나 알고 있을까? 더욱 아리송해진다. 다른 사람들도 모두 마찬가지일까? 두 분 모두 비슷한 시간을 보냈지만 나에게는 다른 느낌으로 다가온다.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길진 않았지만 엄마에게서는 그 고난의 틈 사이로 새어나온 애정을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아빠에게서는 그런 감정을 찾기가 어려웠다. 욱하시는 아빠, 늦잠을 자면 불같이 화를 내셨고 그래서 자다가도 아빠 발소리만 들리면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리고 벌떡 일어나기도 했다. 하지만 생각해보니 꼭 그런 모습만 기억되는 건 아니다. 아주 어릴 적 날씨가 화창했던 날 아빠는 자전거 앞에 나를 태우고는 가만히 노래를 부르셨다. 별처럼 아름다운 사랑이여 꿈처럼 행복했던 사랑이여 다시 한번 내 가슴에 돌아오라 사랑이여 내 사랑아. 이 노래가 난 아직도 참 많이 기억에 남습니다.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자전거를 가르쳐 주시던 아빠, 평소에 무뚝뚝한 모습과는 너무도 달랐던 그 다정했던 모습을 막연하게 나는 잊지 못할 것 같다. 전주집을 떠나 충청도에 있는 대학교에 진학한 나는 기숙사에 몸담고 있었다. 그때는 가족끼리 서로 연락을 주고받는 일이 드물었다. 그저 학기를 채우고 명절이 되면 1년에 한두 번 집에 가는 정도였다. 방학 때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집에 거의 내려가지 않았다. 전화통화도 자주 하지 않았다. 집에 가도 가게 일에 바쁜 부모님과 대화를 나누는 일도 적었다. 그러다 보니 막상 자리가 생겨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딱히 떠오르는 말도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이 왔다. 정말 오랜만에 집에 들렀는데 어쩌다 보니 아빠와 단둘이 밥을 먹게 되었다. 아빠는 나를 어느 작은 짜장면집에 데려가셨고 어색한 침묵이 잠시 이어졌고 나는 힘겹게 한마디를 꺼냈다. 아빠 짜장면 맛있네요. 나 여기 자주 왔어. 누구랑요? 혼자 왔지. 아무나 같이 오자고 하지 그랬어요. 난 혼자잖아. 그 한마디가 가슴속을 깊이 파고들었다. 가슴이 아팠다. 그건 사실이었고 그래서 더 아팠다. 가족 안에서 아빠는 언제나 혼자였었다. 엄마랑 오빠, 엄마랑 언니, 우리 모두와는 그래도 가깝게 이야기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였지만 아빠와는 그런 대화를 나누는 일이 없었다. 그 오랜 시간은 우리와 함께했지만 결국엔 혼자였다. 그게 얼마나 힘겨운 일이었을까. 그동안 얼마나 견디기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셨을까. 당시엔 알지 못했다. 그게 자연스럽고 전부터 쭉 그래왔으니까. 아빠와 말하지 않고 지내는 일, 아빠와 말하지 않고 지냈던 지난 20여 년. 그날 나는 처음으로 노력하고 싶어졌다. 아빠의 외로움이 내 가슴에 비수처럼 꽂히던 바로 그날. 겨울방학이 시작되자 나는 다시 집으로 내려갔다. 곳곳에 하얀 눈이 덮여 있었고 집으로 가는 내내 가슴이 떨렸다. 나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아빠에게 달려가서 포옹을 해야지라고 생각을 했다. 무슨 말을 하며 안겨야 할까? 아빠가 당황하진 않으실까?
어색해서 방학 내내 한마디도 못하는 건 아닐까? 소복소복 밟히는 눈 위로 나의 그런 고민들이 하얗게 쏟아졌다. 문 앞에서 나는 심호흡을 크게 한 번 하고 초인종을 눌렀다. 아빠였다. 돌아오는 내내 마음속으로 연습했던 말들은 한마디도 내뱉지 못하고 나는 그저 아빠 하고 두 팔을 벌려 다가갔다. 평소 하지 않던 행동이라 어색한 몸짓으로 우당탕 돌진했던 것 같다. 아빠도 놀라서 주춤하시며 뒷걸음질을 치셨다. 정말 어색하게 아빠와 나는 처음으로 포옹 같은 것을 했다. 그 한반의 성공 아닌 성공 때문이었을까? 이후로 아빠는 내가 집에 갈 때마다 크게 팔을 벌려 반겨주셨다. 그리고 툭 하고 한마디 하신다. 왔냐? 말투에 애정이 흘러나온다. 이젠 누구라도 그걸 눈치챌 수 있을 만큼. 하나뿐인 아빠를 가슴 깊이 알고 싶어졌다. 그래서 그 이후로 나는 아빠를 만나서 당신의 이야기를 묻고 들었다. 아빠가 군인이었을 때 겪었던 일, 내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그 시절에 고단했던 삶. 아빠의 생생한 이야기는 당시의 아빠를 상상하게 했다. 나보다 어렸던 아빠가 겪었던 수많은 어려움, 그리고 아픔들이 가슴 먹먹하게 나를 쓸어내렸다. 나는 지금까지도 아빠를 만나면 묻는다. 아빠의 어린 시절을, 아빠의 젊은 시절을, 내 아빠의 삶을 더 알고 싶기 때문에, 그리고 듣게 된다. 그때의 아빠를. 언제부턴가 난 아빠의 인생을 글로 꼭 남기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나는 강사로 일하고 있는데 내 직업이 무색할 만큼 아빠와 대화를 나누다 보면 너무나 말씀을 재밌게 잘하셨다. 당시 사람들의 생활을 TV나 영화에서만 보았지 직접 들어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아빠의 이야기를 들으면 나는 곧바로 아빠의 삶에 빠져들었다. 눈물나게 가슴 아프고 서럽던 시절, 불과 몇십 년 전의 삶이었다. 나는 잊지 않을 것이다. 아니, 우리 모두가 기억했으면 한다. 그 시절 우리 아빠들이 걸어왔던 길. 그래서 나는 아빠의 인생을 꼭 글로 남겨두었으면 좋겠다고 아빠를 만날 때마다 말씀을 드렸다. 그렇게 몇 해가 지났다. 나 같은 사람이 무슨 글을 쓰냐. 그렇게 말했던 아빠. 아빠의 방에서 나는 작은 노트 한 권을 발견했다. 진짜 아빠의 이야기였다. 그 속에서 나는 아빠를 만났다. 우리 아빠, 참, 영화 같은 삶을 사셨구나. 어떻게 그렇게 힘든 삶을 사셨을까? 어떻게 버텨내셨을까? 정말 눈물나게, 가슴 아픈 삶이었다. 아마도 우리 아빠들의 인생이 다 그렇지 않을까? 우리 모두가 만나야 할 아빠의 인생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자. 여러분, 제가 이 책을 나누고 싶은 이유는요. 우리 아빠를 또 더 젊은 세대들에게는 아빠의 세대를 이해하는 게 내가 나 자신을 이해하는 데도 정말 많이 도움이 될 거고요. 또 사랑하는 사람을 이해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책은 인터넷 서점에서 구매할 수 있고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성교육 보자기 이보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